드디어 우리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한번 가볼 건데,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얘 아이가 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 개념부터 알고 가야 돼요.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좌표 평면상 위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프 위에 표현하는 아이들을 다 뭐라고 불렀죠? 함수라고 불렀죠? 어쩌나 2차 함수, 1차 함수 맞아 안 맞아? 나중에 우리 배울 3차 함수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함수인데 왜 원은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3 때 함수의 정의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x의 값이 한 개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y 값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잘 봐요. 1차 함수 x 값 하나로 결정된 y 하나죠. 맞아요 안 맞아요? 2차 함수 x 값 하나로 결정된 다 y 값 하나죠. 3차 함수 다 하나죠. x 값 하나로 결정되면 다 y 값 하나죠. 원 보세요. 몇 개예요? 네,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고2 때 이거 중요합니다. 고2 때도 함수 또 나오고, 고1 2학기 때도 이거 나옵니다. 함수 나오는 거. 그래서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하게 되면 원도 함수가 될 수가 있지만 적어도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다면 원은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오케이. 열심히 하는 애들 친구들이니까 그럼 간단하게만 음함수 설명하고 갈게요. 자,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함수라는 건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가 붙어 있냐면요, 양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너희들이 아는 모든 함수는 양함수입니다. 양함수 그냥. 이해됩니까? 그럼 양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x의 값이 하나가 결정돼 버리면 그에 따른 y는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즉 y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x의 값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y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게 바로 양함수입니다. 지금 했던 거예요? 네, 싹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는 전부 다 양함수입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배울 함수도 다 양함수예요. 즉 x의 값이 결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y는 그에 따른 결과로서 나오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맞지? 맞습니까? 이거는? 네. 하지만 음함수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양함수는 대표적으로 y는 fx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음함수라는 거는 달라요. 음함수는 기본꼴이 y는 f의 x, y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내가 x도 선택하고 y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봐봐.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잖아. 근데 x 값을 하나 선택하는 순간 내가 y를 선택할 수 없죠. 일반적인 함수라면. 근데 내가 y 값까지 같이 동시에 결정해. 나 무조건 y 얘를 할래. 라고 동시에 두 개를 결정해버렸어. 그럼 막 그래프가 꺾여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봐요. 이 두 개의 점 중에 내가 어떤 건지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건 함수가 될 수 있어. 내가 정확하게 그 좌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는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음함수라는 거는 x, y를 둘 다 변수로 본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의 방정식도 일종의 함수는 말입니다. 네, 미적분을 배우면 음함수의 종류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양의 함수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음함수를 어차피 미적분을 안 하면 안 배울 거니까 그냥 원은 함수가 아니다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됐고요. 자, 원의 방정식 이제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공식. 자,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있는데요.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우리 한번 표시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리고 자, 우리 내가 움직이는 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 반지름이 점들이 이렇게 쭉 움직여서 그려진 것들 아닙니까? 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p를 x, y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오케이? 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 반지름이 지나간 점들이 그려지는 자체 방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설정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써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R은 맞습니까?
지금 O와 P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OP 길이 구하고 있어요. OP 길이. OP라는 거는 반지름이죠? 어떻게 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에 제곱한 걸 뭐 하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죠? 그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공식입니다. 별거 없죠? 네, 이게 원방정 공식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자, 원의 방정식 나왔을 때 사실 고2, 고3 때는 원의 방정식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거의 기본만 나온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이걸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가로가 첫 번째 0이 되는 값이 뭐야? 원의 중심의 x좌표야. 원점. 그렇지. 원의 중심.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0 되는 값이 뭐였다?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y좌표. 그럼 얘를 보자마자 원의 중심이 a, b네 라고 빠르게 판단해야 돼. 그리고 제곱되어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반지름이구나. 반지름이 r이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5였다 한번 해볼게. 그럼 너희들 이거 보자마자 뭘 알아야 돼? 원의 중심이 얼마였다?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얼마였다? 루트 5구나 라고 빠르게 판단이 돼야 돼. 이해됐니?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원방을 보자마자. 알겠니?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도 이 정도는 해석하는 문제는 나와. 알겠니? 원의 방정식을 주고 해석하는 문제는 나온다. 그래서 이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고1 때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더 심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고2, 고3 때는 적어도 딱 이 정도만 알면 풀 수 있게 준단 말이야. 문제를.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말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라고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이야? 중심이 얼마라는 소리야? 원점. 맞아. 0,0이었다는 소리고 r이 루트 3이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0,0이. 이건 0,0인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x제곱 y제곱 나오면 얘가 0 되려면 0이고 얘가 0 되려면 0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기본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의 기본 공식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필기해준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항상 식은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죠? 얘를 바로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네, 일반형이 존재하겠죠? 자, 일반형 가겠습니다. 일반형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요. 이 아이를 전부 다 전개하시면 됩니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넘길게요. r제곱은 0이다. 그럼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a제곱 b제곱 r제곱은 0이다. 맞습니까? 네. 근데 얘를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얘 개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맞죠? 네. ax 플러스 by 얘를 전체 상수를 그냥 c는 0이다 라고 그냥 두고 풉니다. 이게 뭐예요? 네, 일반형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냥 전개해서 정리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보라는 거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일반형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나요? 표준형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나요? 표준형. 그렇지. 표준형이 정보를 갖고 있죠? 왜냐면 표준형을 통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잖아. 하지만 일반형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표준형 고쳐. 그렇지. 표준형을 고쳐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어떻다는 겁니까?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일반형을 뭐로 바꿔야 된다? 표준형. 네.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은 일반형으로 문제를 낼까요? 표준형으로 문제를 낼까요? 일반형. 네, 보통 다 일반형으로 줍니다. 알겠습니까? 보통은 다 일반형으로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좋아요.
자, 필기합시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빼기 10은 0이다. 이런 식이 있다 해볼게. 그럼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하냐면 x제곱이랑 4x가 있잖아. 네. 그럼 얘 완전적으로 바꾸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지. 네. 하지만 내가 플러스 4를 썼으니까 마이너스 4를 빼줘야 되고, 다음 y제곱이랑 6가 있으면 y 플러스 3의 제곱이고, 그럼 내가 9를 썼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됐겠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3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중심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r이 얼마였다? 루트 13. 끝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했던 우리 완전제곱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됐죠? 좋아요. 그럼 필기합시다. 자, 오른쪽에 우리 이제 4번 볼 건데요. 이 4번이 생각보다 시험이 좀 잘 나왔고, 연속으로 이때까지 2번 정도 나왔습니다. 한 번은 되게 쉽게 나왔었고, 한 번은 좀 까다롭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원의 방정식을 까다롭게 낼 수 없다면,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지 않는다면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가 4번입니다. 원래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접선의 방정식이 시험에 나오게 되거든, 보통. 근데 연초고는 접선의 방정식을 시험에 거의 안 내요. 물론 프린터에 문제가 있긴 한데 거의 기본 문제만 나와 있고, 거의 이때까지 낸 적이 없어,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다는 거는, 그러면 어렵게 될 수 있는 게 어떤 파트냐? 좌표축에 있는 이거. 지금 이게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좌표축에 있는 원의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있잖아.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연습장에다 한 번만 그려보면 돼.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오히려. 자,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한다 그랬죠? 지금 잘 집중해야 돼. 다 끝났어. 이제 조금만 더 힘내야 돼. 자, X축에 접한다 그랬어. 자, 봐봐. 그럼 지금 X축에 접하게 그렸지?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A, B였다 합시다. 원의 중심이. 자, 그러면 X축과 접한다는 거는 지금 이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그치? 네. 반지름이 지금 뭐랑 똑같아? 원의 중심의 Y좌표랑 똑같지? 네. 그럼 얘를 통해 뭘 세울 수 있을까? 원의 중심만 주어지고 반지름은 안 주어진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뭐랑 똑같다는 거야? 네. b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야. 왜? b랑 r이 똑같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반지름을 몰라도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응. 뭐 얘가 x축 주판은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식은 변함이 없겠지. 네. 왜? 어차피 빼기 제곱해봐야 어차피 양수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다는 거야? 반지름을 몰라도, 또는 원의 중심을 하나를 몰라도 반지름이 주어지면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손은준, 자, 뭐냐면 y좌표가 딱 안 주어져 버려. 근데 반지름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에 이거 원의 중심에 y좌표 알 수 있어, 없어? 됐어요. 있게 됩니다. 그러면 y좌표를 몰라. 네. 근데 x축에 접한대. 네. 근데 반지름과 원의 중심의 y좌표는 같잖아. 네. 그럼 식을 세울 수 있게 되잖아. 어. 맞아, 맞아. 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좀 까다롭게 낼 때는 보통 반지름을 알려줘. 왜일까? 원의 중심 하는 게 좀 헷갈리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봐봐. 만약에 얘를 알려줬어. 그러면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는 양수 함수가 없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길이는. 그럼 제곱하면 그냥 깔끔하게 나와. 예를 들어서 제곱이 4래. 그럼 R은 2였다는 소리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랑 얘랑 같잖아. 근데 문제는 물어볼게. 얘가 일사분면에 있었으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지. 네. 그러면 플러스 2니까 집어넣을 때 뭐가 돼? 마이너스 2로 들어갔겠지.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y좌표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여기 지금 y가 음수일 범위에 있잖아, 지금. 그럼 저 처음 거 마이너스 2로 들어갈 때 그러면 지금 저기 넣으면 플러스 2겠네. 그렇지, 얘는 플러스 2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물론 이게 그럼 당연히 얘네들이 몇 싸움인지 힌트가 나와 있어. 그 문제의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얘가 몇 싸움에 존재하는지를. 저게 첫 번째 식이 그래프가 있잖아요. 응. 저게 2면은 저기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2로 들어갔다고. 그렇지. 그럼 저 식은 y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보자. 예제를 내줄게. 이거 실제 학교 시험에 나왔다. 그리고 실제 학교 시험에는 원방을 2개 다 쓰는 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 2개 다 쓰는 게 나온 적도 있다. 둘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으니까 2개씩을 모두 다 가능한 식을 고르시오에서 객관식 문제를 2개 고르는 게 나온 적도 있어. 자, 자 볼게. 그럼 예를 들어볼게. 자, 원의 중심에 x좌표가 2다. 라고 딱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 반지름이 2였다라고 딱 알려줘요. 이때 원방을 구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냈다고 해보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x 빼기 2의 제곱이고 y는 모른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a라고 잡아볼게 그냥. 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줬어. 접한다고 줬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x좌표가 2라고 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양수니까 위에 존재했거나 아래에 존재했다는 건 알 수가 있지. 왜냐면 x의 좌표가 플러스니까 1, 4, 4 보면 일단 위치할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지. 그런데 반지름이 지금 2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만약에 1, 4분면에 위치했다면 얘 원의 중심이 얼마가 되는 거야? 2,2가 됐을 것이고 4, 4분면에 위치했다면 2, 마이너스 2가 됐겠지? 그럼 얘 원방을 쓰게 되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얘는 x 빼기 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모두 될 수 있는 아이였던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당연히 추가 조건을 줘서 어떤 게 되는 건지 또 명확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그런 것들 문제에 따라서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원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원의 중심을 하나 몰라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 실제로 연속고등학교 객관식 문제로 나왔었다.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겠지만. 자, 그럼 만약에 y축에 접한다는 건 뭐야? x좌표가 똑같다는 소리겠지? 반대니까 맞아 안 맞아? 실제로 보면 반지름은 뭐야? x좌표가 똑같지? 반지름의 길이와 x좌표가 맞지? 이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건. 뭘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온 거. 다음 동시에 접할 때인데 동시에 접할 때. 자, 동시에 접할 때라는 거는 봐봐. 1사분면이면 꼭 원의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어때? 반지름과 모두 같아 안 같아? 전부 다 같아. 그래서 몇 사분면인지 말고 보고 바꿔주면 되는 거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접할 때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보통 하나가 접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이랬죠? 왜냐면 이건 너무 쉬워서 그래요. 다 접할 때는. 좋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1, 2번 자격하세 쌤이 예제까지 들어줬죠?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1번 선생님이랑 같이 빠르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좀 다들 시간 다 돼가지고 조금 더 합시다. 자, 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원의 중심이 나와 있죠. 그럼 너희들 보자마자 뭐 써야겠다? 표준형 써야겠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이 r은 모르니까 r 제곱 맞습니까? 여기 뭐 대입하는 거야? 그럼 r 나와 안 나와? 끝입니다. 이해됐죠?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두 번째.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 A와 B가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A라서 0,3이고 얘가 4,1이었다 합시다. 이때 원방을 구하래요. 이거 너무 쉽다. 원의 중심은 뭐죠? 선분 AB의 뭐가 돼요? 중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중점이 얼마가 돼요? 2,2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원의 중심 안에 반지름 길이 알아내야 되죠?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2는 4 플러스 1이죠. 그럼 루트 5죠? 반지름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루트 5입니다.
뭐지? 어떻게 하면 돼?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끝입니다. 이해됐죠?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원준아, 다 끝나간다. 집중해야 돼, 원준. 자, 다음. 이 복습할 때 들으면 원준이 깜짝 놀라겠네. 수업 잘 듣고 있네. 뭐? 이러면서 막 깜짝 놀랐겠네. 영상마다 한 번씩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봅니다.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 원의 중심 우리가 모른다는 소리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중심 뭐라고 잡을까?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잡는다면 Y좌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A 빼기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X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고 얘가 뭘 지나간대? 얘를 지나간다 했죠? 그러면 이 원이 지나가는 점이에요. 아, 원. 맞습니까? X, Y를 제외하고 모르는 게 몇 개예요?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거 몇 개, 대입할 수 있는 거 몇 개 나왔어? 그래. 대입하는 순간 뭐가 돼? A와 R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죠? 우리 연립해서 AR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AR에 대해서 연립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점 2개 나온 거, 좌표 점 2개 나온 거예요. 대입 2개 하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 할 때 원리를 자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오니까 왜 2개가 주어졌는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니까, 맞지? 그래서 딱 너희들도 문제 풀자마자, AR 2개네? 2개는 오케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계속 방정식 풀 때 원리를 강조했던 겁니다. 다음 피셋 4번 한번 볼게요. 너희들 집에 가서 피셋 다시 다 풀어봐. 알았지? 영상도 지금 녹화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형이 나와 있죠? 근데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네. 그리고 반지름 길이도 나와 있어요. 뭐 하란 소리예요? 일반형을 지금 뭐로 바꾸란 소리예요? 표준형을 바꾸라는 소리죠? 바꿔봅시다. 이렇게 하면 x 빼기 1의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빼기 1 필요한 거 썼고요. 다음 y 플러스 4의 제곱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리고 빼기 16이고 플러스 a가 0이다 맞습니까? 그럼 넘기게 되면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16 빼기 a가 되는 거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17. 1이 있네요. 그럼 얼마가 돼? 이게 얼마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9였다는 소리죠. R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와요? 8인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B가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4인 거 바로 확인되죠? 예, 끝납니다. 이렇게 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다음. 또 일반형이 나와 있는데, 도형이 원이라고 알려줬죠? 사실 원이란 말이 없어도 너희는 이걸 보자마자 원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쵸? 예.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K 범위.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마찬가지 표준형을 바꿔봐야겠죠? 자,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x 빼기 1의 제곱. 이거까지 그냥 쓸게요.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맞습니까? 얘는 썼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됐었겠죠? 자, 넘기면 4 빼기 k 맞습니까?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원이 돼야 된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지금 원의 중심은 멀쩡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연우야? 얘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뭐가 돼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4 빼기 k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끝이에요. 네, 그럼 k는 5보다 커야 돼? 4보다 작아야 돼? 4보다 작다, 끝. 맞잖아. 반지름 항상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자, 필수제 6번 해볼게요. 오늘 딱 6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6번은 조금 중요한 게 있으니까 볼게요. 6번까지만 딱 합시다. 어차피 월요일 내일 바로 수업 있는 날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죠? 자, 이 아이는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몇 개입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본식 표준형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 제곱이다 맞습니까? 다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맞습니까?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근데 점을 3개 줬죠. 봐봐요. 0,0을 대입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y, x, y. c가 0이란 걸 알게 됐죠.
그럼 내가 모르는 건 x, y를 제외하면 대문자 a, b밖에 없죠. 네. 그럼 좀 두 개 대입하면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점 3개가 나올 때는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단,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일반형으로 풀 때는 조건이 있어. 반드시 하나의 좌표가 0,0일 때 쓴다. 왜냐면 0,0이 아니라면 너무 복잡하게 나와요. 저번에 한 식스. 것처럼 빼기 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평이동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였고요. 지금은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죠. 원의 방정식 그 위치 그대로 있는 그 아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평이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넓이 구할 때는 평이동 해도 되지만 이 아이는 그 위치에 있는 원을 알고 싶은 거니까 평이동 시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0,0이라는 좌표가 하나 있을 때 쓰셔야 됩니다. 0,0이 아니면 복잡한 식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리하기가 물론 정리해서 답은 나오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풀이 방법 1번은 일반형일 때는 0,0일 때로 문제를 푸는데 자, 풀이 방법 2번으로 풀 때가 있습니다. 즉 뭐겠어요? 표준형으로 문제를 풀 때겠죠? 그리고 학교 시험은 뭐가 나오겠어요? 보통 네, 표준형으로 풀 때가 문제가 즉 0,0이 아닐 때가 하나가 나옵니다. 0,0이 아닐 때. 세 점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0,0이 아닐 때가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왜? 이게 푸는 게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자, 그럼 뭐 선생님 이 시간은 표준형으로 푸는 것까지 하고 우리 마무리 합시다. 자, 표준형으로 풀 때는요. 이 문제는 다 어차피 그래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 세 개의 좌표를 그냥 표준형으로 풀어볼게요. 0,0이지만 그냥 표준형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원을 그려봅니다. 임의로 그릴게요. 만약에 그럼 이 좌표가 A라서 0,0이라고 하고요. 이거 B 좌표라서 2,2라고 잡아보고요. 이 좌표가 C가 마이너스 2,6이었다고 해봅시다. 원의 중심이 있었겠죠? 자, 이 세 개의 점은 모두 다 원이 지나가는 점들입니다. 맞죠? 네. 그러는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 거리가 같은 네,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 만약에 원의 중심 우리가 A, B라고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걸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루트 벗기려고 제곱해서 합시다. 그러면 A 빼기 식을 일단 적을까요? 원점 5라 할게요. 그럼 만약에 5A의 제곱과 5B의 제곱이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2번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OA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빼면 뺄 게 없으니까 루트 그죠? 뺀 거죠. 제곱했잖아. 그래서 루트 바뀌려고. 다음 두 번째 자 간단한 거 OB의 제곱 더하기 OC의 제곱이라 할게요.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6의 제곱과 같았겠죠? 네.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 OB OC 간 거예요. 네, 원점은 왜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응? 이거 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 거지 뭐. 뺄 게 없어서. 맞잖아. 뺄 게 없잖아. 얘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점과 점세 구하는 공식. 이해는 이해됩니까? 네, 오비는 쏘리. 맞아요. 이거는 쏘리. 맞아요. 쏘리.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야 되죠? 쏘리. 맞습니다. 이런 말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식 두 개 만들어지죠? 이 두 개 뭐 하는 소리겠어요, 그러면? 네, 연립하라는 소리입니다. 식 두 개 나왔잖아. 모르는 거 A, B 두 개 나왔잖아.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연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립? 딱 전개를 하고 어차피 일단은 2차 사라지니까 무식끼리 연립해서 맞아요. 이거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사라지잖아요. 맞죠? 첫 번째 식 전개하면. 맞죠?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좀 그냥 1차인 AB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전개하면 1차인 AB가 나오겠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AB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AB 구해서 AB가 원의 중심이죠? 네. 그럼 원의 중심 구하는 순간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끝났네, 원의 방정식.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용해서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연립해서. 이해될까요? 연립해서 그러면 원의 중심 구하면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죠? 네. 점과 점 사이 구하는 공식 써가지고 그쵸?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보통은 뭐가 나온다고요? 표준형을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0,0 밑에 문제처럼 이렇게. 그럼 370번은 원점이 있으니까 뭐로 풀 수 있어요? 0,0 일반형으로 빠르게 풀 수 있었겠죠? 근데 320번은 0,0이 없으니까 뭐로 풀어야 돼요? 표준. 네, 표준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반지름이 같다는 거 이용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